재미있게 듣다 보면 어느새 만들어지는 튼튼한 사회 실력. 안녕하세요. 사회 전문가 소진쌤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영양 만점 사회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의 영양 만점 사회는 선생님과 함께 재미나게 박물관 투어를 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물관에 있는 삼국의 문화유산들을 만나보고요. 또 다양한 문화 유적지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삼국과 가야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여기서도 꼭 챙겨와야 할 영양소들이 있겠죠? 영양소들 들어봅시다. 무용총, 금동연가, 칠련명 열애입상, 무령왕릉, 익산 미륵사지,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 이 영양소들 가운데 혹시 친구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또는 학교에서 가본 적이 있거나 봤던 적이 있는 문화유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선생님, 저 불국사 가봤어요. 첨성대 봤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들 이 삼국의 문화유산들은 접할 기회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제대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만나러 가봅시다. 고구려의 문화유산 가운데는요, 고분이 참 많이 남아 있어요.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옛 무덤을 말합니다. 삼국시대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생전에 누리던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무덤 안에 무덤의 주인이 살았을 때 사용하던 물건, 생활도구를 함께 묻고 무덤과 이 벽과 천장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구려의 옛 무덤을 보면은 굴처럼 쭉 연결된 통로를 지나서 방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 많았어요. 그래서 벽이나 천장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 이 벽화, 그렇습니다. 벽과 천장에 남겨놓은 이 벽화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의식주의 모습, 또 종교 등과 관련된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그림들이 있냐면 안악 삼호분이라고 하는 고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엌과 고기 창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집의 모습, 이렇게 부엌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고, 고기 창고를 또 따로 만들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살았던 집도 알 수 있고, 먹었던 음식이나 키우던 동물들의 그림을 보고 생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무용총, 접객도. 자, 무용총의 접객도는요, 무용총이라는 고분의 벽화 가운데 접객도라는 그림을 말합니다. 접객이란 바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뒀는데요.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크게 그려져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그려져 있어요. 아무래도 크게 그려진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겠죠. 자, 그리고 또 입은 옷도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그 의생활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신분 사회였다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의 문화유산 가운데 불교 관련 문화유산들도 많습니다. 삼국은 모두 불교 관련 문화유산이 많아요. 불교를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던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금동연가 칠련명 열애입상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불상이 있는데요. 금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연가 칠련명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열애라고 하는 부처가 입상, 서 있는 그런 상입니다. 입은 설립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름을 잘 들어보면 어떤 불상이구나라는 사실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금동으로 만들어졌고 열애를 만들었으며 서 있는 상태로 만들었던 불상이구나. 연가 칠련명이라고 하는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자, 그런데 이 불상은 고구려에서 만든 것이긴 하지만 고구려 땅이 아닌 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불상 가운데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금동불에 해당해요. 금동불은 구리에 얇은 금을 입힌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백제의 문화유산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백제도 마찬가지로 고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 백제의 고분 중 무령왕의 무덤인 무령왕릉에서는 백제의 문화유산 말고도요, 중국의 문화유산 또는 일본의 소나무로 만든 물건이 함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유산과 일본 소나무로 만든 물건이 있다는 것은 곧 백제가 중국, 일본과 교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일본 소나무로 만든 관의 일부가 있고요. 중국의 화폐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고요. 무령 왕의 금제 관이 또 있습니다. 관의 장식으로 썼던, 그래서 관식이라고 불러요. 또 중국의 도자기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문화유산들의 종류와 그 종류가 바로 중국, 일본과 교류했음을 알려주는 사실이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백제의 옛 도읍지들이 있던 자리였던 공주, 부여, 익산과 같은 곳에는 다양한 백제의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백제 역사 유적 지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발견된 백제의 금동 대향로 같은 경우는 백제의 그 섬세하고 뛰어난 예술 감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문화유산입니다. 백제의 금동 대향로는 향을 피우기 위해 그런 사용했던 도구를 말하고요. 모양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아래쪽에서는 용이 받치고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고 위쪽에 향을 피우는 모습은 몸체는 연꽃을 좀 상징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는 봉황을 새겨 만들어서 붙여놓았고 그 연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처럼 생긴 그 향로의 그 몸체 부분에는 다양한 산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산마다 말을 타고 사냥하는 사람도 있고 피리를 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작고 섬세하게 다양한 조각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금동 대학로를 통해서 백제 사람들이 정말 뛰어난 예술 감각과 능력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 또한 또 다양한 불교 관련 문화 유산들이 남아 있어요. 익산 미륵사지. 미륵사라는 이 사찰이 있던 자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라는 말이 붙은 건데요. 믹산 미륵사지에는 바로 미륵사라는 사찰이 있었다고 했죠. 백제 무왕 때 지어진 절로 백제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고 전해집니다. 현재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건물의 터만 남아 있어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 중에서 가장 커요. 석탑은 돌로 만든 탑이죠. 그래요. 돌로 만든 탑들 중 가장 크고 또 가장 오래됐어요. 원래는 석탑으로 바로 돌로 탑을 만들기 전에 나무로 탑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 탑들은 불에 금방 잘 타버리겠죠. 그래서 점점 돌로 만든 탑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게 목탑의 모습을 본떠서 석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목탑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석탑인데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사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신라의 문화유산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신라의 문화유산은 경주에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주 지역은 신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통일을 한 이후까지 계속해서 신라의 수도였어요. 1000년 동안이나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신라의 문화유산들을 만날 수가 있죠. 자, 경주에 있는 다양한 고분들 가운데 고분, 옛 무덤, 그 안에서 금으로 만든 장신구라든지 도기, 유리병과 같이 신라의 문화와 대외 관계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봉수형 유리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이 봉수형 유리병은 알고 보니 서역에서 만들어진 것이더라고요. 서역은 곧 아랍 지역,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그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신라에 들어온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 봉수형 유리병. 이걸 통해 와, 신라는 그렇지 서역 지방과도 교류를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불교 관련 신라의 문화유산들을 볼까요? 신라 또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인 까닭을 살펴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하나로 모아서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불교를 정치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분황사, 황룡사 9층 목탑이 신라의 불교 관련 문화유산입니다. 선덕여왕이 불교의 힘으로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나라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분황사와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웠어요.
안타깝지만 현재 황룡사 구축 목탑은 불에 타버려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황룡사 구축 목탑이 불에 타버리게 돼요. 하지만 분황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황사에 가면 또 석탑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과학 관련 신라의 문화유산도 있습니다. 첨성대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의 별, 해와 달의 모습 등을 관찰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의 문화유산입니다. 가야 지역은요, 질 좋은 철이 정말 많이 생산되었대요. 그래서 철을 이용해서 칼과 창, 갑옷 등을 만들었고, 그러한 문화유산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야 유적에서 덩이쇠라고 하는 이제 철도 보여지는데요. 이 덩이쇠는 철의 소재로 쓰이거나 또는 돈으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야의 악기였던 가야금은 현재까지도 전해지는 악기에 해당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삼국과 가야의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 내용들 비법 정리해 볼게요. 삼국의 문화유산과 가야의 문화유산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삼국의 문화유산들을 보면은 고분이 많이 남아 있었고 또 불교 문화유산들이 많았었죠. 자, 고구려의 문화유산으로는 고분의 벽화가 남아 있고요.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이라고 하는 불상이 있었습니다. 백제는 무령 왕릉, 금동 대학로, 익산 미륵사지와 미륵사지 석탑이 남아 있었죠. 미륵사지, 익산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는 나무로 만든 목탑의 형식을 본따 만든 석탑이었습니다. 신라는요, 경주 고분에서 발견된 문화유산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서역과도 교류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분황사, 황룡사 구층 목탑, 첨성대와 같은 문화유산들이 있었습니다. 가야는 철로 만든 칼과 창, 갑옷 등이 대표적이었고요. 가야금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자, 이제는요, 불국사와 석굴암의 우수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의 문화유산인데요. 이 모두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국사는 신라의 불교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에요. 경상북도 경주시 토암산에 있는 절입니다. 불국사 안에는요, 3층 석탑, 다보탑과 같은 탑이 있고요. 청운교와 백운교와 같은 많은 불교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청운교, 백운교는요, 계단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고 또 그 구조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불국토, 바로 부처가 사는 세상, 그리고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의미에서 땡땡교, 다리교자를 쓰는 거죠. 한자어 다리교를 사용한 청운교, 백운교 기억해 둡시다. 옛날에는 다리 밑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물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탑은요, 원래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관해서 이 존경을 표하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석가모니의 사리가 없더라도 절에 탑을 세우는 것이 당연해졌어요. 불굿사에 있는 3층 석탑은 원래 이름이 석가열의 상주 설법탑이에요. 줄여서 석가탑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자, 그리고 불국사 다보탑, 이렇게 두 가지 탑이 바로 불국사에 남아있죠. 석가탑은요, 그 안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발견이 됩니다. 석가모니의 사리 대신에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경전을 탑 안에 보관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게 발견이 된 거죠. 근데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현재 남아있는 목판 인쇄물 중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는 점 기억해 둡시다. 이게 바로 불국사 상층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석굴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석굴암은 화강암을 쌓아 올려서 동굴처럼 만들었던 신라시대의 절입니다. 석굴암 내부에는 본존불이 있고요. 함께 여러 불교의 신과 불교와 관련된 인물들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신비롭고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석굴암의 천장은 여러 방향에서 돌을 아치형으로 쌓아 올린 후에 정상에 크고 둥근 돌을 한 장 얹어서 돔형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의 가운데에 기둥을 세우지 않아도 튼튼한 지붕을 만들 수 있죠.
옛 신라 사람들의 이 건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석굴암에 숨겨진 신라인들의 과학기술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를 하는 위치에서 석굴암 본尊을 불상을 보게 되면 불상의 머리가 두광의 중앙에 오도록 만들어져서 굉장히 뒤쪽에 크게 신비로운 이제 빛이 비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요. 또한 높은 기온과 습한 공기 때문에 동굴 내부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닥에 항상 차가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때문에 석굴암의 습기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내부 공기는 항상 건조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뛰어난 과학적인 기술을 담은 건축의 기술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럼 비법 정리해 볼까요? 불국사 석굴암은 신라의 불교 문화를 알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불국사 석굴암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삼국과 가야의 다양한 문화유산, 불국사, 석굴암에 대해서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 후시 퀴즈 맞춰보고 이번 시간 후시 퀴즈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후시 퀴즈는요, 삼국의 통일을 완성했던 임금을 물어봤었죠? 바로 문무왕입니다. 이번 시간 후시 퀴즈는요, 신라의 문화유산 가운데 신라의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별과 하늘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